시작하셨나요? 지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이제 이 영상을 집사람이 편집을 하는데요. 그 약간 신호를 넣어주래요. 어디서부턴가 시작이다. 그 앞에서 이제 그 잡소리 같은 거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잡소리 같은 거 다 잘라내고 이제 딱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딱 편집을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무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그리고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요, 영상 보는 친구들이 여기 있거든요. 영상 보는 친구들은요, 그 영상 밑에 이제 그 강의 후기를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수업 중간에 이제 이렇게 퀴즈를 몇 개씩 드릴 겁니다. 퀴즈를 몇 개 드릴 건데요. 영상을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 안 한 거 우리가 좀 안타깝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강의 후기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야식을 올려주십시오. 알겠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야식입니다. 야식이라고 얘기했다. 그 밑에 조종현 그러면 안 돼. 자, 하여튼 야식을 올려주세요. 야식. 자,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따 끝날 때쯤에 두 번째 퀴즈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있으니까 1번 그리고 2번 그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하나만 올리고 만 친구는 여기서 분명히 그만 봤다는 얘기야. 자, 아무튼 자,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4번에서 그럼 이제 요걸 봤었죠. 그쵸? 그러면 플래닝 엑스퍼트가 이걸 추천하는 거죠. 그쵸? 플래닝 엑스퍼트가 이걸 추천해요. 밑에서 계속 무슨 얘기 했어요? 플랜드 액션도 있고 플렉시빌리티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러면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얘는 그쵸? 플렉시빌리티와 관련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플렉시빌리티와 관련이 있고 요게 이제 민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민첩성이라는 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거죠. 그쵸?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어질러티가 약간 어렵지만 밑에 읽어가다 보니까 플래닝 엑스퍼트가 추천하는 거, 플래닝 엑스퍼트가 강조하는 거. 밑에서 강조하는 게 플렉시빌리티였으니까. 그럼 저거는 플렉시빌리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3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3번. 지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역시 굵은 글씨로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에 주의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자, 대강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일단 attribute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동사로 쓰여서 무슨 말인가요? 동사로 쓰여서 우리가 보통 attribute A to B 그런 패턴으로 많이 봤어요.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그 뜻이죠? 그러면 A가 B에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추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여기거나 추정하다. 그래서 일단 attribute의 의미는 여기서 뭐뭐라고 추정하다 혹은 뭐뭐라고 여기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Such a connection은 바로 뭘까요? Such a connection. Such a connection을 지문 속에 있는 한 단어로 바꿔볼까요? Such a connection. 그러한 연결, 그러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부터 지금 이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강조하는 한 단어 보이시죠? 그쵸?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causations이 되는 거죠. 그쵸? causations이 되는 거고 causation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usality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거 외웁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말?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걸
인과관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과관계. 사실은 원인이란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원인이란 단어, cause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해석은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의 느낌과 두 번째 문장의 느낌을 잘 살려야 돼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정말 어려운 단어 있다 없다. 정말 어려운 단어 없죠. 쉬워 보이는 문장일수록 내가 잘 읽고 있는지를 늘 확인합니다.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선생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했을 때도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아, 그리고 우리도 한 번씩 다 상담을 할 겁니다. 한 번씩 다 상담을 할 거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카페 가입하세요. 카페에 상담 일정을 올릴 거예요. 상담 일정을 올릴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그 시간 되는 시간에 이때 댓글로 이름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1번에 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8층 교무실로 오셔서 선생님과 수업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쭉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일정은 선생님이 토요일날 오후에 올릴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일정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의 인연을 선생님은 그냥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말아라. 자,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갈 때까지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올릴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봅니다. 쉬워 보이는 문장일수록 우리가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특히 공부할 때 맞춤 문제일수록 내가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 일관성이 있었는지를 늘 확인한다. 왜냐면 맞춤 문제는 우리가 그 설명을 대충 듣는 경우가 생겨요. 흘려 듣는 경우가 생긴다고. 근데 3월 달에 맞췄던 문제를 4월 달도 맞춰야 되고요. 6월 달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쭉 이어져서 11월 수능에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월 달에 맞췄던 주제나 지문 문제를 4월 달에 틀려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는 또 다른 게 틀려. 또 다른 게 틀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문제 푸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마치 내가 틀린 부분만 잘 하면 지금 맞추고 있었던 부분은 늘 잘 맞출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맞춤 문제에 대한 설명도 내가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잘 접근해서 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늘 확인하면서 가져야 진정한 상위권이 되고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틀린 문제만 관심 갖지 말고 맞춤 문제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줘라. 대신에 복습할 때 시간은 좀 줄어들겠지. 맞춤 문제는 시간이 좀 줄어들 것이고 틀린 문제는 좀 더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고. 동일한 관심을 갖되 복습할 때 시간만 약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딱 보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다. 경험이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무슨 말? 경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살짝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그냥 그걸 사용을 합니다. 자, 뭘 사용하는 거야? 여기 이슨 앞에 나오는 the concept of causation. 요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그냥 사용하는 거야. 자, interpret,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인과관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자, 원인과 결과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인과관계 얘기를 했으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카테고리입니다. 자, 카테고리는 일종의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리스트인데 that could never be read out of our experience and must therefore be brought to that experience by our prior mental disposition to attribute such a connection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라는 것은 즉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카테고리인데 그건 결코 우리의 경험 바깥으로 바깥으로 그 뜻이죠. 그렇죠?
뭐뭐 바깥으로니까. 자, 우리 교실 바깥으로 나간다. 교실에서 나가는 거지. 그치? 교실 바깥으로 나가면 교실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out of는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거야. 비슷하게 쓰는 거고 out of가 from과 비슷하죠. 그쵸? from은 뭐뭐에서 나오는 거고 뭐뭐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from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니? 당연히. 출처가 나오겠죠. 그쵸? 출처. 그럼 우리의 경험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be read, 읽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경험이 딱 있어. 거기에서 읽어서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거. 그게 아니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야. 됐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그러므로 가져와줘야 돼. 그치? 우리의 경험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의 경험 속에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와줘야 돼.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거지. 우리의 경험을 무엇하기 위해서? interpret, 해석하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by our prior mental disposition, 우리의 이전에 정신적인 disposition에 의해서, disposition 별표, disposition. disposition은 그대로 일단 외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성향 혹은 기질 그 뜻으로 그대로 외웁니다. 성향이라든가 기질 그 뜻으로 이제 그대로 외워갑니다. 그래서 템퍼라든가 이렇게요. temper, temperament, disposition 이렇게요. temper, temperament, disposition 그냥 읽었어요. 자, 아무튼 자, 진짜 어디 가서 이거 진짜 체온 그럼 죽는다 진짜. 체온, 온도 그러지 마. 진짜 템퍼러처하고 틀리죠? 그렇죠?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살짝 그랬다면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돼. 자, 아무튼 temper, temperament, disposition에서 성향 혹은 기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attribute, 추정하는 우리의 이전의 성향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에 그런 것들이 가져와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원래 사실은 뭐는 없는 거야? 인과관계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없는 거야. 그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경험한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선생님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근데 변기가 막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영조구만? 영조가 저렇게 만들었구만? 원인과 결과 저렇게 딱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attribute는 중요하니까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attribute는 중요하니까 다 기억해야 되고요. 자, 필기해주세요. 간만에 필기하시죠? 자, 얼른 필기. 다 필기해주세요. 알고 있다면 쓰면서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알고 있다면 쓰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다 그냥 기억해야 돼요. 다 기억해야 되고, 뭐 예문을 외워두면 최상인데,
어차피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볼 때 최대한 집중해서 본다. 그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좋다. 다 썼으면 뭐 이응 오케이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좋네요. 네. 그 기다릴 때 은근 그거 약간 뭐라 그럴까 부담되고 막 그래요. 아무도 댓글 안 달면 어쩌지? 그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근데 누가 하면 딱 올려주잖아요. 되게 반가워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아 누가 먼저 올리셨네요. 그게 다 나의 반가움의 표시예요. 진짜로.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여기 보면 그 명사 뜻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속성이라든가 특성 이렇게 보는데 둘 다 잘 나옵니다. 둘 다 잘 나오고요.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거 attribute A to B,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그렇게 보는 거죠.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이제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럼 A가 당연히 뭐가 될 수 있겠냐? A가 당연히 그 결과라든가 결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요거 잘 봐야 돼. 왜냐면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둘 중 하나에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면 결과인지 원인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죠?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A는 B 때문이다. 됐지? A는 B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열심히 일한 것 때문으로 여긴다. 그쵸?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거야. 됐지? 앞쪽이 결과, 뒤쪽이 원인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할 건데 원인과 결과가 나왔을 때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는 늘 확인을 해두세요. 걔네들은 늘 문제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속성이라든가 특성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비슷하게 트리뷰트가 들어가 있는데 기여하다, 공헌하다. 됐죠?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 다음에 얘는 분배하다, 배포하다, 배부하다. 뭐 그 뜻이죠? 그쵸?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뒤쪽에 지금 5번, 6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예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세요. 예습하지 마시고 앞쪽에 논리 해석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읽어볼 거니까 그냥 오시고 뒤쪽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선생님이 같이 풀고 난 나머지 문제들을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푸시면 돼요.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다 풀지는 않을 거니까 같이 풀어본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는 복습하고 같이 복습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느낌을 살려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23페이지에 어휘추론. 자, 거기서부터 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선생님 또 나오네요. 네, 되게 뿌듯합니다 이거. 그 인생샷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올해 컨셉은 늘 시작할 때마다 이 사진을 띄울 거예요. 아무튼요. 괜찮죠? 네, 이렇게. 그러게요. 참 잘 나왔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좀 수정을 덜 한 겁니다. 실물이 더 잘 찍혔어요. 감사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원래 수정이 더 돼가지고요. 진짜 뽀해가지고 아이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심상 너무 찔리길래 그냥 좀 되돌려 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되돌린 거야. 아무튼 그쵸. 그 뒷면은 정말 정말 이거 정말 뒷장은 여러분 뒤쪽에 엑스표시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는 정말 압권입니다. 진짜로. 와 이게 현대 기술이 이렇게. 아무튼 나는 그게 메이크업하고 안경을 벗으면 진짜 그 얼굴 나옵니다. 진짜. 이건 진짜 별로 꾸민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좀 별로. 알았어요. 네, 자, 알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요거 먼저 필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 빈 공간 있죠? 자, 필기해 주세요. 어휘 추론 문제 출제 코드.
굳이 노란색으로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빨간색으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저렇게 표시를 해놓기는 한 건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잘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필기하시면 돼요. 색깔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을 거고 관심 없으니까 빨리 쓰세요. 네, 그거네요. 네. 자, 아무튼 다 필기하셨나요? 우리가 그 수학에서 그 개념이 잘 잡혀져 있으면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잘 풀잖아요. 영어는 출제 코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헷갈릴 때, 둘 중 하나 고민할 때 그때 떠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잘 읽고 잘 풀면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늘 그렇지 않고 헷갈리거나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걸 잘 떠올려 주세요. 그때 2번하고 3번을 잘 떠올려야 돼. 주로 어디에 밑줄을 주냐? 자, 일단 문제 유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A, B, C 선택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적절한 거 고르는 거, 그 선택형도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있죠? 그래서 밑줄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 다음에 밑줄을 주거나 그다음에 반열을 활용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A, B, C 선택형도 있기는 하지만 이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헷갈릴 때 부정표현 다음에 밑줄이 있는 거 한 번쯤 의심을 하란 얘기야. 한 번쯤 의심하란 얘기. 이때 부정표현이라는 것은 no, not, never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도 다 비슷하게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것과 이제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요거 있겠죠. 그렇죠? 뭐뭐 없이, 뭐뭐하지 않고서 요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주는 말들, 그런 부정적 느낌을 주는 말들, 그 다음을 한번 의심하자. 언제? 헷갈릴 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반여 활용인데 밑줄 중에서 특히 쉽게 반여가 떠오를 수 있는 부분. 동의하다의 밑줄이 있어. 반대말, 말 그대로 이제 disagree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었을 때, 그때 agree의 밑줄이 있는데 disagree 아닌가? 이런 식으로 쉽게 반여를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한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알고 하는데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보통 A, B, C 선택형이라든가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이 있을 때는 보통 순차적으로 해결이 돼요. 즉 1번에 대한 단서를 1번 주변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2번이 맞았어. 1번하고 2번 딱 연결해 보니까. 그러면 2번을 바탕으로 3번. 그렇게 읽어가는데 근데 1번, 2번, 3번까지 쫙 읽는데 전혀 근거가 안 보여. 도대체 왜 여기 밑줄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이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패턴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패턴이 아니고 그럴 때는 빠르게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나서 주제와 어긋난 부분을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고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순차적인 해결이 보통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주제 파악하는 거고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밑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가는데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꾸로 풀어갈 겁니다. 역으로 풀어갈 겁니다. 살짝 워밍업을 하면서 풀어갈 거고요. 선생님하고는 이제 홀수번만 풀 건데 31페이지 19번부터 역순으로 올라오겠습니다. 31페이지 19번. 자, 지금 31페이지 19번 풀겠습니다. 자,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아까 우리가 퀴즈를 냈는데요. 벌써 댓글이 하나 왔습니다. 야식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요. 자, 아무튼 나한테 보내주세요. 자, 어찌됐건 자, 다 푸셨나요? 요건 좀 할만하죠? 이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살짝 어렵습니다. A가 살짝 어렵고 B하고 C는 그래도 당연히 이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두 개는 맞추고 하나가 자신 있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걸 골라서 나중에 정답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건데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싹 다 풀고 나서요. 그런 문제들을 아마 선별해서 선생님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 이거 정말 문제 푸는 방식에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뒤 문맥을 잘 봐야지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일부 코치들은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erroneously 보이죠? erroneously는 중간에 에러가 보이죠? 에러. 그렇잖아요. 에러가 보이니까 에러가 실수죠. 에러가 실수니까 얘는 말 그대로 실수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잘못 혹은 말 그대로 틀려서 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나온다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부의 코치들이 잘못 믿고 있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필자가 생각하는 다른 내용이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부 코치들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멘탈 스킬 트레이닝이 단지 완벽하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헬프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돕다. 헬프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대단히 숙련된 그 다음에 competitors는 무슨 말일까요? competitors. 여기서는 선수들이라고 보면 딱 좋겠죠. 그렇죠? 경쟁자들 이렇게 봐도 상관없지만 코치들과 competitors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코치와 컴페리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코치가 결국은 운동선수들을 훈련하는 사람이니까 얘네들은 바로 뭐야? 대단히 숙련된 선수들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컴페리터, 경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선수들이구나. 뭐 그 정도. 자, 코치와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되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As a result, 그 결과. 그치? 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니? 뒤쪽이 결과죠. 앞쪽이 바로 뭐야?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죠.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어휘출은 출제 코드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비교대조, 양보. 이거 선생님이 아까 써드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가져가는 거냐면 인과의 느낌을 주는 문장이라든가 비교나 대조의 느낌을 주거나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런 식의 양보의 느낌을 주는 문장이 보인다면 그 부분이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지금도 딱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딱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Highly skilled competitors 걔네들한테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Highly skilled competitors에게만 도움이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영화에서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야.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돼. 바꿔 말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요. 같은 흐름으로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니까 같은 흐름으로. 이걸 바탕으로 비슷하게 읽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shy away from은 무슨 말일까요? shy away from. 밑에 읽어보면 이제 나머지 답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뭐로부터 멀어진다 부끄러워하면서 그치? 저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멀어지는 거야 연기가 어색했네 자 그래서 avoid 적어주세요 avoid요 피하다 그럼 MST를 피합니다 부정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트 선수들을 코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엘리트 선수들을 코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ental Skills Training, 즉 MST라는 것은 덜 중요하다고. 그쵸? 누구에게 중요하다고? 누구에게 완벽하게 도움을 준다고? Highly skilled에게. 그치? 그럼 그들은 not elite죠. 그쵸? not elite라는 건 무슨 말이야? Highly skilled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쵸? 그럼 얘네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뭘 쓰자 맞겠어. 당연히 합리화시키는 거, rationalizing 이렇게 좀 맞겠죠? 그쵸? 자, highly skilled에게는 도움이 돼. 바꿔 말하면 not elite야. 그럼 도움 안 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 rationalizing 맞게 쓰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치? 일부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요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즉, MST라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선수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코치하고 있지 않다면 MST는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erroneously 잘못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사실 high levels of competition,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 혹은 경쟁에서 모든 선수들은 성공하기 위한 신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준 높은 경기에서는 다 선수들이 성공하기 위한 신체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 모두 성공하기 위한 신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피지컬한 건 동일하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멘탈한 게 이제 달라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면 그 결과 또 뭐가 나오는 거야? 또 인과죠. 그렇죠? 또 인과잖아.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어휘 문제로 잘 나온다는 얘기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any small difference in physical,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거야.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에서 경기 수행 결과죠. 그렇죠? 경기 수행 결과를 결정할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경기 수행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해볼까요?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being successful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성공할 때 뭐가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어? 신체적인 건 다 비슷하니까. 그치? MST를 통한 멘탈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멘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신체적인 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정신적인 훈련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이게 highly skilled한 그런 그 운동선수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MST를 신체적인 훈련과 병행하면 그러면 더 좋다는 뜻 아닌가? 그쵸? 그래서 뒤쪽에서 쭉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이잖아. 자, MST를 받았던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잘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러면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ST를 소개하는 optimal은 최적의 그 뜻이죠. 최적의, 가장 좋은 그 뜻이에요. 절대 헷갈리지 마. 선택이 아니야. 선택 아니라고요. 옵셔널과 헷갈리면 안 된다. 옵셔널이 선택의 그 뜻인 거고 optimal은 최적의, 가장 좋은 그 뜻이죠. 그럼 가장 좋을 때는 언제야? 어렸을 때 처음 운동 시작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MST를 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서 early가 그래서 이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할만하죠? 여기까지 할만할 거야.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갈 거예요. 앞으로 또 옵니다. 앞으로 와서 17번. 자, 17번 지금 또 읽고 풀어주세요. 시간 2분.
할만하죠. 일단 확실히 방금 전에 봤던 19번 문제보다는 좀 더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었는데 1번 밑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2번이나 3번, 4번, 5번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연히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1번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2번, 2번을 바탕으로 3번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스타일인데 근데 주변을 살펴봐도 근거가 도무지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최근에 바뀐 스타일이에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친구들이 밑줄 어휘 문제를 잘 풀더라는 거죠. 평가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어디에서 답을 찾냐면 바니어 코드를 가지고 대부분 답을 찾는 거예요. successful의 밑줄을 그어놨더니 애들이 그 부분을 unsuccessful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금방 찾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렇게 찾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6월과 9월 시험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잖아요. 우리도 감독하면서 뒤쪽에서 앉아가지고 봐요. 학생처럼. 그래서 똑같이 듣기 하고요. 똑같이 제한 시간 내에 다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주의해야 되는지, 어디 가면 막힐 수 있고, 어디 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존나 잘 풀어야겠지. 그렇잖아. 내가 틀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뭐 지는 틀리고 있어.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이 수능의 출제 코드라든가 트렌드를 읽으려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는 거의 안 틀립니다.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제 바뀐 트렌드인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부정어 코드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찾기. 이렇게 이제 풀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즉 1번부터 5번까지 순차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도대체 왜 밑줄이 거기에 있는지 느낌이 안 온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바로 뭐다? 이거 주제를 찾고 주제와 어긋난 것을 고르는 게 이 문제의 스타일인 것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부정어 다음에 밑줄이 있을 때 그쪽은 해석이 복잡해져요. 이중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부정어 다음에 밑줄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의심해보자. 이게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이제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전체적으로 주제는 뭔 것 같아?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니? 몇 개를 가지고. 역사적 유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고학자가 보는 관점과 그리고 트레저 헌터가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고고학자, 아키올로지스트가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보물 사냥꾼들, 트레저 헌터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다르다라는 거야? 타임 팩터라는 것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두고 10년 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고 6개월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연구하고 빨리 팔아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트레저 헌터의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느낌이 왔죠? 몇 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2가지 대상이 등장을 했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거야. 왜? 비교 대조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스타일을 읽으란 말이야. 이런 큰 틀을 읽어가야 돼.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죠. 이건 해석도 잘 되고 이것은 앞뒤 문맥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전체 지문의 큰 틀을 볼 줄 알면 그러면 이제 틀리지 않는 거죠. 이제.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1번의 타임 팩터 맞았죠? 그쵸? 시간을 가지고 생각했죠? 밑에 6개월, 그 다음에 10년 넘은 기간 나왔단 말이에요. 1번이 맞은 거예요. 1번이 맞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 앞쪽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rather incredibly 이렇게 쭉 보이죠? rather incredibly. 이때 rather는 뒤에 incredibly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incredibly가 믿을 수 없게. 그 다음에 얘는 뒤에 incredibly 꾸며주는 거 부사. 다소, 약간 그 뜻입니다. 다소 믿을 수 없는 일을. 야, 그러면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 앞쪽과 같은 흐름이겠냐? 흐름이 약간 바뀌겠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약간 믿을 수 없는 건 말이야. 그치?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약간 믿을 수 없는 건 말이야. 이런 거죠. 영조 선생님 맨날 외롭게 지내는데 믿을 수 없는 건 여자친구가 있더래. 영조 선생님 항상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진짜 뭐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됐대. 재미없네. 자, 알았어요. 안 할게요. 네, 안 할게요. 네.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요. 1년 뒤에 그 선생님 항상 물어보거든요. 1년 동안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뭐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재미없다라는 말이 제일 재밌었다고. 자, 갑시다. 아무튼 자, 중요한 건 흐름이 약간 바뀐다라는 거야. 흐름이 약간 바뀐다라는 거. 다소 믿을 수 없는 것은 흐름의 전환을 말한단다. 이게 집사람이 보고 편집을 할 것 같으니까 욕을 못 하겠네. 자, 아무튼 집사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또 욕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네. 그리고 집사람이 이게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잘 들어라. 자, 그 안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나보고 왜 이렇게 수업만 하니?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좀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뭘 그렇게 잡소리를 많이 해? 요즘 애들 그런 거 관심 없어. 야, 그리고 뭐지? 자꾸 네가 설명을 잘하면 되지 왜 이해됐냐고 왜 물어봐? 네가 설명을 잘했으면 애들이 이해했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 학생 탓하지 말라고. 뭔가 설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그건 네가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이야. 왜 학생들이 못한다고 네가 그 불만을 갖고 그러냐? 네가 뭔데? 넌 선생이잖아. 그치? 선생이면 알아서 애들을 잘 가르쳐줘야지. 왜 어려워한다고 학생들 탓을 해? 네가 잘 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서 수업 준비해. 냉. 자, 아무튼 너무나도 객관적이신 분이라 정말 존경합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욕한 거 아니죠? 그쵸? 자, 욕한 거 아니죠? 네, 아무튼 갑니다. 자, 그래서 흐름이 바뀌어서 한 고고학자죠. 그쵸? 한 고고학자인데 자, 이렇게 이제 쫙 꾸며주는 거죠.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irm 이렇게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밑에 said가 동사니까 얘가 이제 주어가 될 거고 얘는 이제 과거 분사가 되겠죠? 그쵸? said가 명백하게 동사니까 자, 그러면 treasure hunting firm이죠. 보물찾기 회사죠? 그쵸? 보물찾기 회사에서 고용된 한 고고학자의 말을 합니다. As long as 보이죠? As long as는 if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알아두세요. 자, 만약에 고고학자들이 자, 여기 나오는 고고학자들은 어떤 고고학자들이야? 보물찾기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고고학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냐면 거기에 고용된 고고학자 얘기하니까. 자, 아무튼 만약에 그런 고고학자들이 6개월만 딱 받는다면 무엇을?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s. 보이죠? shipwrecked니까 난파선이에요. 난파선에 있는 유물들이겠죠. 그렇죠? 난파선에 있는 유물들을 연구하도록 6개월을 받는다면 before they are sold. 그것들이 팔리기 전에 이때 they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they는 앞에 나오는 artifact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보물찾기 회사야. 그치? 그럼 보물찾기 회사는 과거의 유물이라는 보물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고고학자들과 연구를 해. 뭘 연구를 할까?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 그거 금전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팔아먹을 거 아니야. 왜? 보물찾기 회사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팔리기 전에 6개월만 받는다면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역사적인 사실이 6개월이면 역사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다. 맞습니까?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즉 난파선로부터 유물을 딱 발견을 했어. 난파된 배로부터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 유물을 딱 연구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해요. 그쵸? 6개월이면 모든 역사적인 지식들이 싹 다 발견이 돼. 그리고 나서 팔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보물찾기 회사에서 고용된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진짜 연구하는 다른 고고학자들은 10년이 더 필요하대. 그리고 나서 그 유물에 어떤 언어가 쓰였는지 러시아어도 배워야 되고 뭐 다른 언어도 배워야 되고 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보여? 보물찾기 회사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그게 나오죠. 그쵸? 6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사적인 진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지식이 발견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발견이 된다. 그렇게 해줘야 맞겠지. 6개월이면 역사적인 사실, 유물로부터 다 발견할 수 있고 그 유물 팔아도 돼.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얘를. 어렵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해석력과 글의 성격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출제 코드. 출제 코드를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 출제 코드가 이른바 말하는 스킬이야.
이른바 말하는 스킬인데 스킬을 먼저 알면 이론 고민을 안 한다고. 그래서 고민을 독해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스킬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줘야 만든다고. 전체적으로 봐도 주제가 뭔지 알았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두 개의 대상이 나왔다면 걔네들의 차이점을 내가 발견을 했다면 그렇다면 느낌이 올 거야. 근데 그래도 느낌이 잘 안 오네? 그럼 뭘 보는 거야? 아, 부정어 다음에 밑줄이 나오는 거. 부정어 다음에 밑줄이 나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부정어 코드하고 반의어 코드가 있다고 했었지? 부정어 코드하고 반의어 코드가 있다고 했었지? 그런 생각들을 하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거 딱 나오죠. 답이 그래서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거 이제 이렇게 한번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그랬었어요. 좀 더 신경 써서 풉니다. 앞에 15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15번. 지금 또 풀어주세요. 시간 2분. 자, 15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좀 B번이 조금 헷갈리지 않나요? B번 좀 헷갈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느낌은 좀 올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줄 보니까 맨 오른쪽에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거기에 밑줄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그러면 자, 더 안전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안이죠. 그쵸?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그쵸? 모든 독성이 있는 물질과 과정 혹은 상품에 대해서 in use는 사용되고 있는 그 뜻이죠. 그쵸? 사용되고 있는 그 뜻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독성이 있는 물질, 과정 혹은 상품에 대해서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이죠. 그쵸? 같은 흐름이네. Either already in existence or waiting to be discovered.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either가 보이고 뒤쪽에 or도 보이네요.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쵸? 뒤에 application은 적용.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적용. 뭘 적용하는 거니? 인간의 그 지능과 ingenuity.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ingenuity 이거 보이죠?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이게 창의력이라는 뜻으로
창의력이라는 뜻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 ingenuity, 즉 요게 creativity의 뜻으로 잘 나오니까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 ingenuity. 이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딱 in이 붙었으니까 in이 붙으면 뭔가 반대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ingenuity는 그냥 좋은 뜻이에요. 창의성, 그 뜻으로요. 자, 그러면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 그 다음에 뭐 노력의 적용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더 안전한 대안이 똑같은 말 아닌가요? 자, 보세요.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싹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야? safer alternative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가로를 일단 묶어볼까요? 같은 말 아니야. 그치? 같은 말이야. 요거는 앞에 나온 거고 같은 말인 거고. 그 다음에 there is a safer alternative하고 in almost every case 똑같은 말 아닌가? 어디서 똑같은 말이야? 여기 보이잖아.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모든 독성이 있는 물질, 과정, 상품 이렇게 말하는 거나 모든 케이스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말 아닌가? 그쵸? 표현은 다르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대안을 이용할 수 있다. 맞잖아. 그치? 결국은 얘나 다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뭘 써줘야 돼? 이렇게 딱 된다고. 자, 그리고 comparable cost 이렇게 보이는데요. 비교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쵸?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비교를 못 해요. 그쵸? 서로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가격,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가격, 비슷한 비용. similar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쵸? 야, 그 비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가 가능한 비용인데 비슷한 비용인데 비교는 항상 비슷한 것끼리. 그쵸? 비슷한 것끼리. 자, 그러면 이제 뒤쪽 보니까 industry may reject 이렇게 보이죠? 여기 industry 이렇게 딱 궁금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산업은 거부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쵸? 산업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인더스트리라고 줬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뭘 것 같아?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산업 얘기를 했어. 산업 얘기를 했고 얘를 상위 개념이라고 보자. 그치? 얘를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밑에 하위 개념 나오지. 산업의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지 않냐? 밑에 뭐뭐 보여? 두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케미컬 인더스트리가 하나 있고 모터 인더스트리가 보이지. 그치? 케미컬 인더스트리, 모터 인더스트리 이런 것도 이제 찾으라고. 그치? 인더스트리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화학적인 산업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모터 산업은 이거야. 즉 자동차를 만드는 곳과 화학물질을 만드는 곳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하위 개념이다.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 인더스트리도 구체적인 사례인데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케미컬 인더스트리. 그치? 그러고 나서 뒤쪽에서 모터 비어클 보이죠? 모터 비어클 인더스트리. 그럼 여기는 두 번째 하위 개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인더스트리가 리젝트 한다 그랬지? 그치? 산업이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 두 개 나왔지. 둘 다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안전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게 봐야지. 그치? 그러면 대안을 거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자세히 생각해보자. 대안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대안이라는 건 지금 뭔가 사용하고 있는 것의 다른 버전이 바로 대안이지. 그치?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거야. 더 안전한 대안이지.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독성이 있고 위험한 거야. 위험한 것에 대한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하는데 인더스트리는 거부하고 있어. 무슨 말이니? 자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과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chemical industry denied 보이죠? 자, 화학산업은 그 deny 했어. 부정을 했지. 그치? 부정을 했네. 앞에 무엇과 비슷하니? 앞에 industry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chemical industry가 나왔고 deny는 부정하다라는 뜻이지. 부정한다라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 아닌가? 그치? 앞에 reject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그치? 그거 좋네. 자, 그러고 나서 자,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나와요. Ozone depleting chemicals.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물질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인했지. 무슨 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해. 그럼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ozone depleting chemicals는 얘네들이 만드는 물질이겠죠? 그쵸? 얘네들이 만드는 물질이야. 그치? 자, 그리고 predict는 이제 예상하다. prevent는 막다, 예방하다. 그 뜻이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쫙 보이고, 그 다음에 쫙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생각나니? 하나의 문장이 끝났지? 하나의 문장이 끝났어. 컴마 다음에 ing지. 분사구문. 보통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 됐어? 분사구문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이야, 보통. 자, 그러면 경제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음이죠. 그쵸?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경제적인 재앙과 수많은 죽음을 예방한다, 막는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는 거냐? 이거 오늘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 그치? 뭐뭐 때문에 또 뭐가 나오냐? 또 원인과 결과죠. 그쵸? 또 인과야.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가 또 나오는 거야. 뒤쪽을 잘 봐야 돼. 뒤쪽 보니까. 자, 식품과 백신이 스포일 할 거라, 스포일. 스포일을 말하면 무슨 말? 스포일. 상하다, 손상되다. 그 뜻이죠? 상하다, 손상되다. 그 뜻이야. 자, without refrigeration. 냉장이 없으면. 얘는 갑자기 왜 나왔냐? 얘는 갑자기 왜 나왔어요? 얘는 뭐야? 냉장. 그쵸? 차갑게 하는 거. 왜 나왔냐고, 이게 지금 갑자기. 그치? 늘 얘기하지. 갑툭튀는 없다 그랬다. 그치? 뭔가 앞에 나오는 거과 관련이 있으니까 줬을 거야. 그치? 얘가 없으면 식품과 백신이 싹 다 손상될 거래. 그치? 일단 답은 나왔어. 식품과 백신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어? 식품과 백신이 손상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그 다음에 백신도 없으니까 병 걸리면 죽을 거야. 그치? 식품과 백신이 손상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답은 뭐야? 요게 아니라 요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치? 식품과 백신이 손상돼.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그 다음에 백신도 없어. 그럼 병 걸리면 다 죽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음이 예상된다. 그렇게 해줘 맞겠지? 그치? 거기까지 답은 나왔어. 자, 근데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뭐가 없으면? 요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바로 뭐야? 얘는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얘가 없으면 이렇게 될 거래.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에 대한 대안이 없어. 얘는 결국 바로 뭐야? 얘는 이렇게 보는 거라고. Ozone depleting chemicals가 결국은 바로 뭐야? refrigeration이라고. 우리가 냉장고에 쓰는 프레온가스 같은 거 있죠? 그쵸? 냉장고에 쓰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사실은 오존을 고갈시키는 좋지 않은 물질이죠. 그쵸? 근데 그게 없으면 냉장이 안 된대. 그게 없으면 냉장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대. 그 얘기인 거야.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다. 여기에서 Ozone depleting chemicals하고 refrigeration이 왜 같은 것인지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한 번에 답을 찾아가는 거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33, 34 빈칸도 수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 42 장문 있지. 길다고 긴장하지 않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지. 얘네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대안이 있다라는 거 부정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 그치?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얘하고 같은 말인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될 때까지 읽어.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거 특히나 중요해. 요거 특히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됐대. 대안이 있대. 대안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밑에 똑같은 얘기 나오겠지. 그 자동차 산업이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해. 그치?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나오네. 그쵸? 밑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쭉 보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Pesticide industry. 여기 이제 세 번째
하위 개념이죠. 그쵸? 똑같은 얘기네. 그럼 pesticide는 이제 살충제라는 뜻이잖아요. 살충제를 만드는 그 산업이겠죠. 걔네들이 주장을 해요. 뭘 주장을 해? synthetic pesticide 보이죠? 그쵸? 합성 살충제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결국 바로 뭐야? 얘네. 앞에 나오는 pesticide industry가 만드는 물질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떤 패턴인 거야? chemical industry나 motor industry나 혹은 pesticide industry나 지금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치? 오존을 고갈시키는 물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환경에 피해가 있어도 그냥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장이 안 되고 그래서 식품과 백신이 다 손상돼서 수많은 죽음과 경제적인 재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아니 살충제가 있어야죠. 살충제라든가 농약이 있어야지 농사가 되죠. 아니 뭐 살충제라도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 근데 니네 틀렸다? 유기농 어떻게 할 건데? 농약 안 써도 농사 잘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너네가 아니라고 대안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네 다 틀린 거지? 그게 바로 전체 내용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이 판매하는, 그들이 만드는 얘가 어떻게 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겠지. 그치?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앞쪽에서 웜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논리 해석 트레이닝을 좀 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어휘추론 문제를 좀 풀었죠? 우리가 앞에 것들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지금 계속 적용하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을 잘 해주십시오. 논리 해석했던 거, 문장의 논리를 보는 것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갈 줄 알고 거기에 문제 유형별로 몇 가지 출제 코드를 같이 익혀가겠습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쪽에 11번하고 13번을 풀 거예요. 11번, 13번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거 빼고 나머지 어휘추론 문제는 복습하고 이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11번하고 13번 빼고 나머지 복습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